이렇게 굉장히 애매한 각도로 한번 좀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아마 요즘에 여러분들 그 중간고사 시즌이라서 굉장히 바쁘시죠. 그래서 저도 지금 만나는 학생들이 뭐 시험 준비에다가 또 지금 뭐 인적성 준비에다가 또 자기소개서도 계속 써야 되고 또 이제 제가 계속 해드리는 이 면접도 해야 되니까 정말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 저도 어저께 한 3시간 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눈밑이 또 장난이 아닌데 아무튼 저나 여러분들 모두 다 아주 고생이 많으시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면접 때에 애티튜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과 특히나 면접장에서 적극성과 협력성을 조금 보여주면 좋다, 그게 조금 더 유리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면 무엇부터 챙겨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평소에 강의나 컨설팅 할 때 말씀드렸던 거를 좀 같이 짧은 시간 동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기업 분석. 여러분들이 참 어려워하면서도 쉬운 것 같고 도대체 이놈의 기업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감을 조금 못 잡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면접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기업 분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대신에 모든 기업들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런 조건들로 하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다양한 일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꼭 갈 수 있는 기업, 아니면 시간이 좀 남아서 할 수 있는 기업들에 적용을 꼭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좀 아셔야 될 사항은 저는 기본 정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죠. 인재상이 있겠죠. 그 다음에 핵심 가치가 있겠죠. 비전이 있겠죠. 그 다음 뭐 연혁이 있겠죠. 그 다음 대표자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실 때 홈페이지를 꼼꼼히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면접 보러 오라고 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일단 뭐 그 회사의 기사를 찾는 거는 당연한 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말씀하실 때나 아니면은 회사에 왜 지원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열정이나 열의를 보여주실 때 그것이 너무 약한 거예요. 물론 기업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회사만 지원하지 않는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래도 이 회사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신이 우리 회사에 오고 싶어 한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했는지 최소한 이러이러한 정보들은 좀 알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회사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되게 어려운 걸 묻는다라기보단 정말 쉬운 걸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오고 싶어하는 우리 회사 언제 만들어진 회사인지는 아니? 비전은 혹시 알고 있니? 인재상은 알고 있니? 등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저는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이 되면 많은 욕심은 버리시고요. 일단 다시 기본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전, 미션, 핵심 가치, 인재상, 대표, 그 다음에 연혁, 뭐 구조도도 있을 수 있고요. 보통 회사 소개 란으로 해가지고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쯤 챙기시고요. 저는 계속 여러분들이 그걸 입 밖으로 좀 내놓는, 이렇게 꺼내놓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인 사업에 관련된 내용인 거죠. 실제 여러분들이 지원한 기업, 삼성전자를 지원하신 분들도 삼성전자의 사업 카테고리가 4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다트에 들어가셔서 사업의 내용 보면은 사업 포트폴리오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많이 예를 드는 게 이제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이렇게 비교로 해서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예를 드리는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과 오설록이 있죠. 최근에 분사를 한다라고 하긴 했지만, 하지만 경쟁사인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사업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료 사업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용품 사업부가 있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원한 곳이 모든 사업부를 다 통칭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원한 사업부를 알면 당연한 것이고요. 이 기업이 어떠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지와
또 요즘에 한창 실적 기사들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최근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3분기 때 7조라고 하고요. LG전자의 영업이익이 7천억이라고 합니다. 둘 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요. 근데 삼성전자가 7조를 할 수 있었던 배경, 지난 2분기 때는 6조였어요. 근데 어떻게 7조가 됐냐? 반도체가 아직 많이 팔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핸드폰이 많이 팔렸냐? 바로 갤럭시 노트 10이 대박을 낸 거죠. 갤럭시 노트 10을 저도 구매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벌써 100만 대를 다 팔았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IM 쪽에서 선방을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4분기 이후 아니면 내년부터 실적이 다시 반등하면서 더 큰 영업이익으로 갈 수 있다는 거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전통적인 가전인 HNA 사업부와 HE가 잘 팔았고 가장 적자의 주범이었죠. 휴대폰 MC사업본부의 적자폭이 줄었대요. 등 한 기업은 하나의 상품만 만들어 갖고 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어떤 위협적인 조건이 되었을 때 이게 안 팔려버리면 회사가 망할 수 있으니까 사업 포트폴리오를 항상 펼쳐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업 내가 자기소개서 쓸 때는 굳이 그것까지 필요 없었다면 이제는 면접장 가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는 질문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가장 구조 잡기 쉬운 게 무엇입니까? 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얘기하는 거고요.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몇 %씩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다트를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파악해 주시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러 가실 시점은 아마 10월 말, 이번 달 말 아니면 다음 달 초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3분기 실적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될 거고요. 조금 이른 곳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올해 예상 실적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사업부와 실적, 그리고 왜 그런 실적을 냈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신문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한 정보들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실적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제가 아까 삼성전자와 LG전자 얘기했죠. 삼성전자의 가전의 경쟁사로는 LG전자를 둘 수 있겠죠. 삼성전자의 반도체의 경쟁사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럼 어딜 들 수 있어요? SK하이닉스를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각 회사의 어떤 기업 정보를 찾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회사만 알고 가는 것보다는 플러스 알파로 경쟁사는 어떤 움직임인지를 갖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에 있어서의 뎁스를 가져가고 싶고 평가자한테 조금 더 좋은 인식을 갖고 싶으면 조금 더를 되게 많이 하네요. 조금 더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쟁사의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좀 담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기업이 당면한 이슈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슈라고 하는 것은 기업도 저는 유기적인 어떤 생명체라고 생각하고요. 다양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이런 모습들이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또 만났죠. 어디에서? 디스플레이 쪽에서. 그렇죠. 예전에는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간다고 했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가셨고요. 이번에도 가셨죠. 무슨 말입니까? 디스플레이 산업을 또 육성하겠다는 거죠.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뭐예요? 기업에 관련된 이슈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공치가 7월 초 이때 만약에 하반기 공치가 이루어졌다 하면 여러분들이 임원 면접장에서 가서 받게 되는 질문은 뭐예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서 우리 어떻게 돼? 어떤 영향이 예상돼? 어떻게 이 어려움을 타게 해야 돼? 이런 질문 받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제 그 소재 부품 장비 쪽에 있어서 국산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언론에서도 그걸 호들갑을 떨지는 않고요. 이제 그럼 다시 약간의 정신을 차려서 또 지금 미국과 중국이 다시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은 거의 제조업이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국제 정세라든지 국제 경제 아니면 환율, 유가 등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회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관점, 그 이슈를 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여러분들한테 묻지 않아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데가 어딥니까? 바로 항공산업과 여행산업이잖아요. 왜요? 일본에 안 가다 보니까 하반기 매출이 다 빵꾸가 났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메꿀 것인가? 기사를 찾아보면 다 나와요. 시장의 다변화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등등 내가 지금 지원한 이 기업이 되게 힘든 경영 환경에 놓여 있지만 나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좀 해결해 나가고자 하고 내가 거기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회사의 이슈를 파악하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금 더 덧입혀 주신다면 평가자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얘 준비 좀 해왔네 라는 좋은 인상을 좀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가지 정도는 하면 좋은데 5가지가 또 여러분들 할 게 많으니까 한 3가지 정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의견을 이렇게 잘 찾아서 가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직무 역량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 있지 않습니까? 그 직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입 밖으로 조금 내놓을 수 있게 연습하고요. 그 직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다라고까지 전 좀 정의했으면 좋겠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인문상경계 친구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영업관리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그럼 질문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안정영 씨, 영업관리가 뭐하는 직무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영업관리는 블라블라블라블라입니다. 여기까지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A라고 하는 필요 역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뭐예요? 이 A라고 하는 필요 역량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례를 얘기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 역량 위주로 그 면접 질문을 좀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해했다라고 우리가 정답 맞추는 거 아니잖아요. 파악했다라고 한다면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근기를 얘기해달라고 합니다. 바로 근거를 대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 중에서 대답할 수 있는 걸로 채택하십시오. 영업관리에 대한 역량은 의사소통도 될 수 있고 대인관계도 될 수 있고 자료 분석 능력도 될 수 있고 정말 많잖아요. 이거의 어떤 우선순위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을 꾸며주시면 됩니다. 직무 역량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아신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또 내가 입 밖으로 내뱉으면서 전혀 이 직무에 대해 모르는, 또 아니면 초등학생이 들어도 이게 그런 일을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끔만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해주실 수 있게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이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와 직무 역량에 대해서 정의 내려주시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까지도 한번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 보러 갈 때 다시 한번 기업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겠지만 이 정도만이라도 챙기신다면, 그러니까 하루는 날 잡아서 이것만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도 보시고 그리고 관련된 그 다트도 보시면서, 다트 내용이 너무 많은 게 문제잖아요. 거기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차분히 마음 먹고 한번 좀 사업 포트폴리오와 점유율 같은 거 정리해 보시고요. 그다음 매출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등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기사를 찾으시면서 그 이유를 파악해 보시고 가장 최근에 있어서의 회사, 그다음 뭐 산업, 아니면은 뭐 어떤 기술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제 이 부분은 매일매일 입 밖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신다면 그 기사에 대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산업에 대해서 조금씩 더 친숙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내가 이 회사 꼭 들어가리라 내가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 없을걸 이라는 주문을 최면을 거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할 일도 되게 많으신데 제가 더 큰 부담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정말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업의 포트폴리오와 그 다음에 회사의 어떤 이슈적인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또 떠나야 되겠네요.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